네,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고요. 네. 또 유달리 더웠던 올 여름 앞마당에 수영장을 설치한 교회들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우, 기대됩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요. 기독교 신앙과 가치를 알릴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네. 이 문화관은 기독교인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인데요. 이 어렵고 무거운 역사 자료보다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때가 묻어있을 것 같은 실생활에 가까운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박물관이나 역사관이 아니라 역사 문화관이라고 해서 관람객들이 좀 친근하게 네.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세워지게 됐나요? 이 문화관은 2011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처음 건립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네. 2020년 초교파로 재단 법인을 창립을 했고요. 2023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서울 은평구에 완공이 됐습니다. 네.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상설 전시실과 두 곳의 기획 전시실, 또 다목적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서 설립 비용 100억여 원 중 국가에서 35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서울시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140년 전에 기독교가 조선에 전해진 후에 종교를 넘어서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문화관이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까? 이 문화관에는 유물 1000여 점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상설 전시 신앙이 아름다웠던 순간들에서는 한국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성경과 같은 유물도 전시가 되고요. 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또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부흥한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전시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북감리에서 파송한 로제타우 선교사가 1906년 제물포에서 쓴 엽서와 또 영문 선교 잡지 코리아 미션 필드 등이 눈에 띄는데요. 네. 코리아 미션 필드는 선교사님들이 당시 조선에 대한 정보를 본국 교회나 후원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잡지입니다. 네네. 또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1924년 번역한 성경, 한경직 목사님이 노후를 보낼 때 사용했던 안락 의자 같은 것들도 문화관에서 공개가 됩니다. 네. 또 옛날 자료뿐만이 아니라 태양 기름 유출 사고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적 최근 자료들도 전시가 됐습니다. 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거는 2007년 일어난 일인데 네. 2000년대 역사까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도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네, 기획 전시관은 좀 더 이렇게 재밌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획전시 아주 보통의 주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이 휴식의 의미와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캠핑이나 맛집 탐방처럼 관람객들이 휴식 방법을 공유하고 나누는 공간도 마련이 됐습니다. 또 전시 외에도 아카이브 운영, 학교와 교회를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 지역교회 역사자료 지원 등의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나 성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귀한 사료들을 이 문화관에 전시를 해주면 소중한 기독교의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 기독교 역사 문화관이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게 하는 귀한 장소가 되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올여름에 앞마당을 수영장으로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시원한 쉼터가 되어준 교회가 있는데요. 네. 이 교회 안 물놀이터는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돌봄과 또 친구가 있는 신나는 공간이 되고요. 네. 어른들에게는 또 잠시 여유를 주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웬만한 워터파크에 가려면 멀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네. 동네 교회에 물놀이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네, 서울 호산나교회는 2016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워터 슬라이드와 수영장을 교회 앞에 설치했는데요. 네. 주말이면 지역민 100여 명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야. 이 수영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요. 그렇죠. 안수 집사와 남전도회들이 봉사에 나섰습니다. 네네. 또 깨끗한 시설 관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워터 슬라이드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해서 매주 설치하는 데 3시간, 물 채우는 데만 10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전도회와 권사회 소속 봉사자들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거리 준비에도 정성을 다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 수영장을 통해 교회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접하는 사례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아유 듣기만 해도 즐겁네요. 네.
아이들과 물놀이 갔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 뭐 너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다른 교회들도 혹시 있나요? 네, 인천 계산중앙교회는 17년 동안 수영장을 만들어서 매년 3,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만큼 완전히 동네 워터파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당시 마땅한 실내 수영장이 지역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수영장을 만든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서울 연세중앙교회, 남성교회, 또 만리연교회, 대전 산성교회도 여름 기간 수영장을 개장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물놀이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운영을 중단한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 안에 물놀이터를 만들 때는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렇겠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을 조금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이웃에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의 헌신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애쓰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도의 열매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영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